반갑습니다. 저는 그 앤더스 그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 회사고요. 제가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대중화를 위해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 부동산 시장의 대중화를 목표로 이제 다비어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다비어스에서 다비는 다 비치라, 다 비춰라, 빛을 비춰라 하고요. 어스는 우리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비추라는 의미 시장이고요. 제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산업,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관련 산업을 다 봤습니다. 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대부분은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제 법에 계신 분이나 이 자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P2P 부동산 공동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큰 부류에서는. 또 하나는 P2P 부동산 시행 분양 천상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볼 마스크 좀 모아주실 수 있을까요? 왜요? 그 사진 찍는 거. 그래요? 저는 예의상 안 부른 건데. 자산 유동화 증권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못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프리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시장 업체로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이제 한번 현행의 법제도 틀에서 그 규제에 대한 어떤 자유도를 극대화시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부동산 지분을 NFT로 만들면서 투자 상품화하자.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부동산 쪼개기 사업의 어떤 법적 권한을 다 빼버리고 단순히 투자 상품으로 하는 것이 과연 시장에서 먹힐까라는 생각을 꾸준히 고민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의견도 많이 개진을 해서 탄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 사업 개념은 부동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공유제 개념하고도 비슷한데요. 그렇다고 제가 정치색을 띠는 건 아니고요. 단지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을 구현해 보자는 게 저의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대중화, 부동산 소유의 대중화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 그런 부동산 가격에 최저화를 실현하자 해서 정부에서 뭐 반값 아파트를 구현하겠다, 뭐 10%만 주면은 그 아파트 살게 하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냐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서 정말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반값을 실현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와 고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았고요. 핵심 포인트 4가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만 개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반값 또는 그 이하의 현실적 실현을 암호화폐, 토큰, NFT 개념을 써가지고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금융권 대출에서 해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새로운 부동산 자산 활용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 활용 극대화 방법의 채널을 하나 제공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신규 분양이 가능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 사업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블록체인 전도사로서 끊임없이 제가 추구하는 사업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 세상을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암호화폐 필요성 및 효과가 암호화폐라는 게 이런 데 쓰이는구나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이 왜 암호화폐인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플랫폼에 대한 설계는 다 끝났고요. 기본적인 플랫폼 생각 끝나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따 이제 나오신 구태현 변호사님하고 현재 현행법에서의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그 법적 그 자문도 이미 다 받았고요. 현재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 유동화 직권 관련된 법하고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저희가 확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돈으로 원하는 만큼의 집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는 게 떠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다면 좋다. 그럼 메타버스로 구현을 해보자. 그래서 또 메타버스를 딱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이게 어떤 업체라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딱 봤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때 좀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스라든지 어스2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버스2라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사업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사업이냐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상 세계에서 가상 부동산을 파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미래는요, 가상 세계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 그 현실 세계의 모든 필요성과 효율성과 편리성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체감적으로 해주되, 근데 메타버스가 메타버스 자체로 독립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 경제 생태계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회사의 방향은 그게 아닙니다. 메타버스 자체가 현실 세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거를 현실 세계 부동산 거래, 부동산 그 생태계가 되겠죠. 그 부동산 생태계를 메타버스 안에 올려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이 바로 현실하고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하는, 정보통신부가 가상융합 경제라는 이상한 걸 또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해서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누가 그랬죠? 꿈속의 나비가 난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어떤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게 그게 메타버스의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 저희가 얘기하는 부동산 그 NFT 사업을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놈의 메타버스 때문에 오픈 날짜가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 사업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 NFT 사업을 내년 5월 1일 날 오픈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얼마 전에 그 금융위원회가에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NFT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장은 생존해야 됩니다. 그럼 또 저는 그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우리 찾읍시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예? 저항하는 거죠, 지금.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버스가 되든 또는 아까 어떤 분이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 생존 경쟁력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시장은 살아야 되고요. 시장이 살려면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아니면 빠져나갑시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스타트업들한테 꼭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동산 방식은 현실 세계 부동산 경제를 그대로 메타버스에 옮겨서 현실 세계 부동산 생태계 활동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면 어떤 그 사업들이 확장이 되냐면요. 부동산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뭐냐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의 자본 생태계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메타버스에서 디파이, 우리가 좋아하는 디파이 개념으로 부동산의 자본 생태계까지 확장하는 게 내년 연말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 메타버스에 대한 실현을 지금 아직 못 시켜가지고 그림을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내년 말쯤에 한번 여러분께 정말 한번 우리 함께 만드는,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메타버스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실현시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정 교수님께서는 기호 한 5번 정도로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예, 그 다음에 다음 발표자는 최수혁 심버스 대표님께서 한 5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발표하신 박성준 교수님은 투사형이셨는데 이제 투쟁 의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좀 아주 유연하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상상을 거래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안 움직이는가요? 됐습니다. 저는 심버스라고 하는 메인넷을 갖다 만들어냈고 오늘로 830일째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23,000개의 지갑이 만들어져 가지고 돌아가고 있고 토큰은 한 170개 정도, 테스트 토큰까지 합쳐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은 되게 미약하지만 저희 블록체인을 만든 것들은 4년 전에 오늘날의 현실을 갖다가 직감하고 만약 나라가 규제를 하게 되면 나라 간의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DID라고 하는 분산 ID 체인을 메인 체인이랑 같이 돌려서 4개의 체인이 돌아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형태의 체인입니다. 왜 DID가 중요한지를 갖다 설명드리면은 앞으로 이 세상은 블록체인의 주체가 누군가 하는 거죠. 가치를 만들어낸 주체가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메타버스 안에 있는 가게 한 군데가 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IoT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의 단말기라든가 이것도 다 돈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의 주체가 되면 그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따로 우리나라 같으면 등기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DID 체인이라고 하는 걸 10바이트로 만들어 가지고 체인을 따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을 내 모든 행위들을 메인 체인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갑자기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메타버스든 뭐 NFT를 갖다 만들 때 이게 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여러분이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상상력을 디자인을 하고 이걸 갖다 토큰으로 만들고 이게 비로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야지만 이게 가치를 갖다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굿즈라고 하는 거는 밸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사고 팔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래소에 나가가지고 이름이 바뀝니다.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재화와 상품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 만들어 보면은 이거 NFT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보면 유형인가 무형인가 실제로 디지털에 올라가 있는 것만 하는가 아니면 실물과 결합되는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지금의 물건과 미래의 물건들을 달리 구분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다른 물건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사람이 만들었는가 아니면 기계가 만들었는가로 미래에는 구분될 겁니다. 이 부분이 블록체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NFT를 만들 때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할 건가 내가 만드는 것들이 그리고 NFT 사이트를 만들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NFT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거랑 새로운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만든 건 매출 채권이라든가 부동산 소유권, 동산 소유권, 동산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게임 재화, 문서, 디지털 아트를 또 복제한 것도 되겠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약속어입니다. 제가 NFT는 절대 그 가상자산이 아니라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약속어음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는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어음이나 문서열람권, IoT 소유권, 메타버스 재산권, 분산 컴퓨팅 노드, 토큰을 선물로 거래하는 거, 디지털 소유권,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이 티켓 이런 것들이 다 NFT의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다가 만드는 것들을 저희 심버스를 이용하면 심버스에는 20번 토큰이 그냥 일반 토큰 만드는 계열의 그 프로토콜이고요. 30번, 40번은 NFT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고 40번은 NFT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한 번 만들고 난 다음에 아이템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이템을 하나만 만드는 건 NFT지만 쿠폰 같이 10장을 만들고 여러분이 파나를 찍으면 파나 1번부터 100번까지 만든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형태는 쿠폰입니다. 그래서 40번 쿠폰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한번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NFT 월렛은 이거는 저희가 그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게 말썽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NFT 토큰이 만들어지면 지갑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는가 보내고 받는 것들에 대한 한 예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블록체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메인넷의 고민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메인넷 죽으면 어떨까? 뭐 가스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메인넷을 갖다가 저희 것만 쓰고 싶은데 하면 저희는 퍼블릭 메인넷을 갖다 파티션처럼 가상적으로 쓸 수 있게 메인넷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핵심은 내가 DID를 갖다가 만드는 내 주소를 갖다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만든 토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볼 수 있는 스캐너, 그리고 지갑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갖다가 해주고 있고 실제로 3군데 이상의 회사가 저희한테 라이센싱 피를 갖다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넷을 갖다 만들 때 편하게 쓸 수 있게 토큰을 만들려고 하면 브로커 플랫폼에 들어가서 하면 단 1분이면 여러분들은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의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지갑을 갖다 만들었을 때는 시멀렛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1등급 인증을 받은 탈중앙화 지갑을 만드는데 이번에 리브랜딩을 해서 솔트로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다 됩니다. 윈도우에 PC, 맥, 그리고 안드로이드, IoT에서 다 통합되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지갑을 갖다가 탈중앙화된 지갑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동전을 갖다 만들게 되면 최 대표님 1분 안에 좀 정리. 예, 이거 움직이는 게 안 되네요. 그래서 지갑을 갖다 만들게 되면 저희가 NFT는 이런 지갑을 갖다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크립토 키티 예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쿠폰의 예를 갖다 들어서 저희가 이런 케이스로 저희가 한 플랫폼에다가 지금 만들어서 라이센싱 줘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쿠폰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갖다 생성하고 나면 이게 NFT 만드는 과정이고 토큰으로 결제하고 자기가 만든 토큰으로 결제를 하게 만들 수 있고요. 내 쿠폰 내역을 갖다가 지갑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된 지갑에서 지금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 아이디를 넣으면 내 지갑에서 내 거를 거래한 것들이 다 떠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토큰은 자기 지갑에 안 떠요. 왜냐하면 그 지갑이 탈중앙화된 지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쿠폰을 갖다가 구매한다는 건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갖다가 메인넷에서 블록체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NFT 지금 테스트로 올려놓은 토큰들까지 한 35개가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눌러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은 과연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트라고 해서 프루츠 아트라 있는데 트랜잭션 해시를 갖다 눌러보면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HTTPS라고 하는데 딱 보면은 이 디지털 아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NFT를 갖다 실제로 만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면 쉽고 저희는 여러 회사들한테 B2B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NFT 사이트를 만들려면 저희 회사 찾아오시면 단숨에 그 만드는 방법을 갖다 가르쳐 드리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예, 이상으로 우리 그 네 번째 섹션 모든 발언 발표가 다 끝났는데요. 우리 일단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한번 또 토론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가상 세계 또는 메타버스에서 NFT의 역할과 또 현실에서 NFT 역할이 어떤 게 있고 또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NFT를 육성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규제나
진흥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또 기업하시는 입장에서 답답한 면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성준 교수님께서 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울분을 토로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 그 저항군 아니야. 레지스탕트. 알겠습니다. 하도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생태계에 꼭 필요한 이런 거를 좀 바란다. 다음 이제 대선도 있고 하는데 대선 주자들한테 이런 걸 좀 바란다. 특히 NFT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마디씩 하고 그동안 이제 플로에서 생각하신 거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 정부에 바라는 바들 한번 그러면 순서대로 그럼 저쪽 최수혁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시겠습니다. 뭐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다음 정부에 바라고 싶은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연력학 법칙에 제약 조건이 많으면 항상 최대치는 낮아져요. 제약을 갖다면 사람들이 최대의 능력을 갖다 발휘를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블록체인 현실이 사실 그렇고 사실 NFT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이라든가 상상력이 다 NFT로 자산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만들어내는 거 잘하잖아요. 남들이 못 만드는 거 잘 만들고 남들이 거래 못하는 거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그걸 경제를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메타버스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느끼는 것들이나 거래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고 그 과정들이 모든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아까도 융합이라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건 정보통신부에 있는 부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가상 세계 안에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땅 팔까요? 팔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로 만들어 팔면 돼요. 그냥 저희들의 게임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금융자산으로 과세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그런 서비스라든가 그런 상상력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사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 많은 회사들이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가지고 손쉽게 일반인들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투표권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가상자산의 세계가 더 커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합심해가지고 노력하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제한 때문에 딱 한 분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까 얘기하려도 못한 건데 저는 이번 대선 두 분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한국판 뉴딜은 잘못됐다. 블록체인 뉴딜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 저희 협단체에서 블록체인 뉴딜을 해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좀 많은 관심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발표해서 못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NFT 사업을 그저께인가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ICO를 허용해 줄 것 같은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ICO를 허용하면 제가 가장 먼저 타켓이 돼서 제2로 IOCO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한 번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 있나요? 예. 오케이. 그러면 혹시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